안녕하세요. 취업 정보의 모든 것 취업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오늘이 바로 이제 성년의 날입니다. 네. 올해가 이제 만 19세에 해당하는 1997년생들이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1997년생 제가 고3 때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벌써 성년이 됐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요. 네. 장미꽃이니 뭐 향수니 이렇게 선물들 많이 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성년의 날에 대표적인 선물이 또 향수나 장미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선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아마도 그래도 성년의 날이 갖는 의미일 겁니다. 네, 예. 보니까요. 성년의 날은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주고 또 네.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과거에는 이 15세가 넘으면 길을, 그러니까 이 좋은 날을 하루 정해서 일정한 절차와 의식을 치를 정도로 정말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성년이라는 것이 갖는 그 의미가 굉장히 막중한 거니까요. 너무 네. 선물 주고받고 또 이렇게 꺾어나 마셔라 술잔 채우는 데만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네. 성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잡정보센터에서 전해드릴 소식 알려드려야 할 텐데요. 네네. 먼저 오랜 시간 인기 있는 직종이죠. 마케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잠시 후 직무 열전 코너 기대해 주시고요. 네. 또 2부에서는 취업신의 한수에서 방송 PD가 되고 싶은 학생의 본격 컨설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시간을 고정해 주시고요. 5월 16일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시간은 취업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훈남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그동안 제가 사실 계속 불편한 소식들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뭐 실업이 안 되니, 취업이 안 그러니까요. 되니 이런 얘기였는데 네, 맞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가요. 이 협력사들이 올해 18,000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이는 고용 절벽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지난 10일에 열렸는데요. 네. 총 25,000여 명이 몰리면서 아주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네. 단일 기업체 채용 박람회에 이처럼 많은 구직자가 몰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취업이 절실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는 전국 5개 지역에서 열렸고 또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들은 이번 박람회와 연계 채용될 인재들을 포함해서 올해 18,000여 명을 고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요즘 그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해운 조선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네. 이루어지고 있는 맞아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협력사들은 최근 구조 조정에 돌입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모습과는 반대가 되는 모습인데 네. 현대기아차는 안정된 실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면서 이 더 많은 협력사의 인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업계 관계자 역시 이 조선업 등의 불황으로 실업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현대기아차처럼 협력사 박람회를 통해서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박람회가 실제 채용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박람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박람회는요, 부품 협력사와 정비 판매 협력사, 그리고 설비, 원자재 협력사, 지역 강소기업 등 총 350개사가 참가했습니다. 이들 기업 중에는 많게는 이 수조 원대 매출을 나는 이 탄탄한 중견 중소기업도 많았는데요. 예. 현대기아차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수 인재 채용 가능성을 높이고 또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할 기회를 제공해서요. 이 협력사 동반 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취업 관련 다양한 부대 시설과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취업 준비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협력사에서 이렇게 18,000여 명을 채용하기로 한 것과는 별개로 또 현대차도 올해 채용 인원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 9,500명을 채용했는데요. 네네. 올해도 10,000여 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인턴과 경력직 그리고 공채를 모두 포함한 수치인데요.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턴이나 경력직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000명 이상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6,000명을
그리고 2020년까지 5년간 총 6만 명을 채용한다는 장기 플랜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현대기아차 협력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도 앞으로 인재 채용에 적극적이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다음 소식은 이제 고용노동부가요.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전국 26개 산업단지의 34개 사업에 총 400억여 원의 지원금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프로젝트는 2달 동안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네. 총 47개 사업이 신청을 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총 34개 사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시죠. 예. 이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내에서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요. 네. 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산업단지에 기숙사와 공용 통근버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과 행복주택, 근로자 건강센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나 근로자 건강센터, 종합복지관 건립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관할을 하고요. 공용 기숙사 등은 산업부에서 또 행복주택 건설은 국토부, 이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는 미래부가 각각 맡게 됩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뭐 통근버스나 직장 어린이집, 기숙사 이런 게 이제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네. 점들 때문에 어떤 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바라고 있는 구직자들, 청년 구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더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전라남도를 예로 하나 들 텐데요. 네네. 전라남도의 율촌이나 대불, 구례 등 6개 산업단지는 기숙사, 그리고 공용 통근버스, 임차,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이 산재 예방 공동시설 등 4개 사업에 각 부처로부터 모두 108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하는 이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각 부처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잘 활용한다면 노후화 때문에 관심 바뀌었던 산업단지도 이렇게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지역이 좀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을 네. 가져보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병 때문에 좀 슬퍼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오늘 이남규 아나운서 모처럼 아주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직무열전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지혜주의 허지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잡정보센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허지희입니다. 자, 오늘이 대표님 벌써 직무열전 5번째 시간인데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혹시 대표님께서 직무열전에서 소개해 주신 직업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그 위협에 대처해서도 그다지 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직업, 그리고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직업, 그리고 요즘에 대학생들이라던가 취업 준비생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직업들을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그럼 고민하고 고민해서 준비해 주신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제시어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노란색, 알파벳 M 모양, 예. 24시간, 예. 24시간. 삐에로. 삐에로.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저기 햄버거 떠오르는데. 먹는 게 떠오르죠. 예. 네, 맞습니다. 위에 제시한 그 4개의 단어 중에서 몇 개만으로도 그 네.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제시어로 특정 물건이나 특정 사람, 브랜드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요. 예. 그런 일들을 누가 할까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인데요. 네. 마케터입니다. 네. 즉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그 판매까지를 책임을 지면서 말 그대로 상품화를 도맡아 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렇군요. 오늘은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일반적으로 마케터라고 말하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특정 단어와 이미지만으로 이 브랜드를 연상하게 하는 게 마케터라는 직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그럼 일단 이 직업 정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마케터는요, 그 마케팅 전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뜻으로는 마켓 리서치, 즉 시장 조사, 그 분석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주로 정보를 주체로 해서 상품의 기획이라던가 생산, 판매, 판촉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다 하는 사람을 마케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마케터는요, 마케팅 디렉터 그리고 마케팅 플래너 등으로도 역시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케팅 이런 단어 많이 썼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상당히 좀 포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케터의 업무가 되게 좀 넓은데 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이제 하나 짚어볼까요? 예. 네, 먼저 광고 전문가와 홍보 전문가를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광고 전문가는요, 광고를 할 상품이라던가 용역에 대해서 먼저 조사하고 분석해서 광고 네.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렇군요. 광고의 제작 방향이라던가 그 소요되는 예산을 수립하고 조정해서 상품의 경쟁 상황이나 시장 상황 그리고 판매 기간 등에 대한 자료 또는 광고 매체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 해서 광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또 홍보 전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홍보 전문가는요, 기업의 명성이라던가 이미지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업의 자산들을요, 그 네. 기업의 성격이나 특성에 맞도록 전문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그리고 홍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조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이미지와 제품을 좀 간접적으로 알리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광고 예. 및 홍보 전문가는 보통 어떤 전공 출신들이 많습니까? 일단 경영학과나 그리고 네. 광고기획 또는 광고 홍보, 신문방송학과, 심리학과, 언론홍보학과 예. 이렇게 언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광고 홍보학이라던가 또는 신문방송학 전공자가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어문학 이런 지식들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비전공자의 경우에는요, 광고 학원 같은 곳에서 광고 및 홍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역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심리학과는 좀 눈에 띄는 편인데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좀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케터가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좀 어울릴까요? 네, 그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광고 및 홍보 전문가는요, 창의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광고 시장 조사나 자료 분석을 위해서 통계도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역시 수리 능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팀원들뿐만이 아니라 광고주라든가 혹은 그 제작자들과 함께 원활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네. 유연성도 필요하고 친화력도 많이 요구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케팅 업무할 때 꼭 필요한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케팅 관련 업무에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요소로는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일단 진취성이라던가 네. 창의성, 논리성, 분석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꼽고 있습니다. 네. 광고 기획자의 경우에는요, 이 중에서 특히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어필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리고 홍보 전문가의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그 기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또는 어휘력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어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케팅 전략가의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분석력이나 논리성 등에 대한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글로벌 광고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해외 광고 역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외국어 능력에 대한 그 부분이 마케팅의 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그렇게 이제 한류 파워가 점점 더 세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나가도 이제 심심찮게 국내 뭐 여배우들, 국내 남자 배우들 이렇게 네. 보이는 그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마케팅 직무에 있어서도 외국어 능력 무대 같은 것들은 좀 많아질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특히나 그렇습니다. 동남아 쪽이라던가 중국어 그런 쪽에 어학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네. 특히 유리한 점이 많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마케터가 될 수 있는 방법 살펴볼까요? 네, 이제 광고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시에는요, 보통 예. 전공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련 지식을 쌓고 도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특히 주요 광고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고 공모전에 응모를 해서 입상을 하시면 예. 취업을 하실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고지를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일부 대규모 광고 공모전의 경우에는요, 그 수상자들에게 대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광고 회사에서 인턴십을 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준다거나 또는 실제로 채용까지 연계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취업 전에도요, 대학뿐만이 아니라 관련 교육기관에서 개설되어 있는 그 PR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이수한다거나 혹은 홍보대사 혹은 명예기자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역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게 그 대표님, 그 홍보 전문가, 또 네. 광고 전문가 이렇게 좀 홍보나 기획 쪽으로 그 트인 사람들은 좀 창의적이고 네. 또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아서 보니까 이게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들이 많다. 저 이런 얘기도 들은 적 있거든요. 실제로 네. 어떻습니까? 처음. 먼저 마케터 분야는요, 그 주로 광고사나 홍보 대행사나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홍보, 마케팅 부서 등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점점 경력이 쌓이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독립을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 주로 경력을 쌓고 나서 독립한 케이스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프리를 할 수 있는 건 네, 아니었습니다. 프리로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실력 갖추신 분들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바깥에 나와서 혼자 살아남는다는 것이 쉽지는 그러니까요. 않기 때문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요즘 마케팅이 SNS와 밀접하잖아요. 이 SNS가 하나의 마케팅 이 성공 공식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SNS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에는 그 SNS 홍보 담당자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직종으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은 대기업들이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같은 그런 마케팅 수단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라던가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대중과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실제 최근에는 뭐만 하면 이렇게 인증샷 찍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허니버터 과자 같은 거. 워낙 요즘은 조금 뭐 좀 수그러들었지만 네. 이 허니버터 과자나 뭐 이런 것들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슈퍼 가면 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런 추세로 봤을 때 마케터는 대표님 어떤 준비가 좀 특징적으로 좀 네. 필요할까요? 네. 참 김승재 아나운서님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네. 네. 온라인 마케터는요.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 그리고 콘텐츠 발굴 능력을 갖추고 있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도요. 습관적으로 독서, 정말 독서 많이 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친구는 정말 자팍다식해 이런 말을 듣는다면 SNS 홍보 담당자로 참 제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SNS에 인사말 하나를 올리더라도요. 유행어를 좀 차용해서 쓴다거나 또는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글을 올리시면 네. 참 반응이 정말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항상 트렌드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메모를 좀 많이 하시고요. 사회적인 트렌드를 읽는 그런 안목도 키우시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시면 예.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 SNS 홍보 담당자
경영자에게 참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번뜩이는 창의성 항상 가지고 계셔야 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마케터와 관련된 자격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광고 및 홍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 국가 공인 자격증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고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좀 훈련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요. 이런 마케터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그런 측면이 창의성. 이런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창의력을 어떤 잣대로 좀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딱히 공인 자격증은 현재 없습니다. 네, 무형의 가치 그런 네. 지적 재산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어떤 시험으로 해서 척도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네. 훈련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학원 같은 곳을 찾아서 좀 훈련을 받아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케터 직무를 좀 알아볼 텐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마케터는요, 아까 심리학과 출신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그리고 SNS 홍보도 많이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 전망은 매우 좋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역시 좀 좋은 편이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첫 시간에도 인공지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직업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상대방의 심리 혹은 사회적인 트렌드를 읽어서 그 고객들의 마음을 심리적인 것을 건드릴 수 있는 마케터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좀 어렵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추후에도 발전 가능성 역시 매우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마케터 직업의 어떤 고용 현황도 궁금하고 남녀 네. 성비 지금 보고 있는 이제 또 구직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남녀 성비나 고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 마케터 직종에서 근무하고 계신 종사자는요, 대략 10,000여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아까 프리랜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임금 근로자가 대략 76% 정도라고 하고요. 나머지 24% 정도가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비는 대략 남성분들이 약 77%를 좀 넘게 차지한다 그래요. 예. 여성들이 대략 22%. 예. 그리고 평균 연령은요, 약간 젊은 편입니다. 42.8세로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평균 16년 정도 학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들이 그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평균적인 계속근로 연수가 약 5.5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마케팅 직무할 때 뭐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힘든 점들이 바로 이런 점일 거예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을 가지고 이 트렌드를 읽는 그 소비자들의 그 기대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지 못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 네. 즉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마케팅 그 광고안들을 기획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소비자들의 그 기대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광고주들 쪽에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좀 많다 그래요. 아무래도 마케터들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 고객들 혹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정말 신선하다 싶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는데 네. 광고주들 입장에서 좀 다른 것 혹은 마케터들 입장에서 좀 올드한 것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경우에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렵다. 혹은 광고주들 입장과 입맛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입맛을 골고루 맞추는 것이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무언가를 홍보한다는 부분에서는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인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직무열전은 마케터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허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삽장공센터 1부 마칠 시간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곳곳의 채용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고용 네트워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놓치면 후회하는 시간이죠. 취업신의 한 수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타임을 정해보세요. 갑자기 찾아온 사랑에 설레도 보고 싶고 밤새 준비한 여행으로 추억도 쌓고 싶고 예쁘게 머리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싶고 더 넓은 세상에서 큰일도 하고 싶지 않니? 수고했어. 축하해. 근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포기하지 마.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어. 옥상에 폭력이 자라면 캠퍼스에 폭력이 됩니다. 복도에 욕설이 자라면 거실에 욕설이 됩니다. 교실에 따돌림이 자라면 회사에 따돌림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라면 학교에 웃음이 자랍니다.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집니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재난 대비 훈련이에요. 한마음 한뜻 안전 한국을 위해 국민의 마음이 모이면 안전은 더 커집니다. 안전한국 훈련은 국민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을 준비하는 국민의 훈련. 우리 다 함께 함께하면 안전은 더 커집니다.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잡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지역별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신과 함께하는 특별한 채용 전략, 네. 취업신의 한 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고용 네트워크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용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전남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광주 고용 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 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전남 지역의 채용 소식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광주 지역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서림철강입니다. 네. 철강 제품 가공업체로 광주시 광산구 월전동 위치하고 있으며 철강 영업 및 거래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경력 및 신입 직원 각 1명씩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며 경력도 무관하나 경력에 따라 급여는 차등 지급됩니다. 철강 영업 경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 2,8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네. 다음 기업 어디입니까? 예. 네, 두 번째 전남 여수 지역입니다. 여수 지역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JS-ENC입니다. 네. 대관 및 냉난방 공사업체로 전남 여수시 화장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 메인터넌스 회전기계 및
기계정비 유지 보수 업무 담당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거졸 이상 4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하며 급여는 월 26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하며 접수는 5월 21일까지니 서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도 광주 여수 지역 일자리 정보였고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은 주무관님 만나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네, 경기 지역의 인재를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수원시 권성구 산업로 고색동에 소재한 건설업체로서 정기 공사 업무를 수행할 경력자를 한 명 채용합니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및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이며 정기 공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요. 급여는 연 3,600만 원 이상이며 중식을 제공합니다. 채용 시에 마감된다고 하니 워크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업 어디입니까?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사무입니다. 기계 및 장비 도매 업체로서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상갈동에 소재한 지사에서 근무 예정이며 거래처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할 경력직을 한 명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구직자가 지원 가능하고요. 급여는 연 4천만 원 이상이고 중식을 제공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5월 31일까지이므로 워크넷 홈페이지의 구인 전형 사항을 참고하시어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워크넷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은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용네트워크 오늘은 광주 지역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화려한 타이틀과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TV로 만나는 취업 맞춤 컨설팅이죠. 취업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취업 컨설팅계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네. 고기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세호 씨 그렇게 외치셨는데 어떻게 그 이후로 조세호 씨 만나셨습니까? 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조세호 씨를 만나는 순간 아마 조세호 씨는 아마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도 한 5개 정도 스케줄을 한번 소화를 했었고요. 네. 나머지 시간은 최대한 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좋아하는 것 보고요. 좋아하는 것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거 했고요. 인생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게 아닌가. 마치 봄처럼 설레이기도 하고 여름처럼 뜨겁고 가을처럼 쓸쓸하고 겨울처럼 날카롭죠.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 여행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항상 이 시간만 되면 무대가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문화센터에 와서 수업 듣는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철학적인 내용이 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모두 오늘 아침에는 집에 있었고요. 또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느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할 걸 그랬습니다. 꼭 그게 장소나 공간이기보다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이제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이 넓은 개념의 어떤 집이라는 개념에 좀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어머니 그리고 동생 내외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 모두 저에게는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한테는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는 분들에게 잡정보센터가 정말 편안한 집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요. 오늘 잡정보센터 집을 방문한 친구가 있죠. 오늘로 2번째 방문인데요. 명혜정 학생,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잡정보센터를 공유하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제가 비록 게스트지만 언젠가 어느 곳에서 호스트가 되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방송국 프로듀서가 되고 싶은 취업 준비생 명혜정입니다. 네. 자, 월요일 지난주 어떻게 한 주 했는데 어땠어요? 지난주 했을 때. 지난주에 했을 때 너무 떨리고 제가 대답도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은 열심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월요일 됐고요. 2번째 만난 시간이 됐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혜정 학생의 취업 컨설팅 저희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컨설팅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정확히 혜정 학생의 지금 상태를 말씀드리면 아직 네. 졸업학기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취업을 해야 하거나 그건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죠. 그럼 그렇죠. 다른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혜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다인 거죠. 그래서 본인의 목표인 PD가 되기 위한 경험을 직접 쌓을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한데 오늘 컨설팅을 바로 그런 컨설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람직한 취업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예, 바람직한 취업 준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중3 때부터요?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실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호불호가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그리고 이른바 적성이라는 것들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렇죠. 사실 그때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적성을 분석해내고 예. 저 같은 카운슬러를 만나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목표를 한번 가져보는 거죠. 그러면 이 직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 준비에 가는 과정으로 예. 학과와 대학을 컨설팅을 받게 되면 이른바 공부하는 데 대해서 목표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왜 공부를 했냐라고 했었을 때 어머니가 시켜서 했다거나 아니면 강제로 거의 하는 분위기였기 그렇죠.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고등학교 때 이 직업에 대한 목표가 생기고 이런 이렇게 되면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른바 효율성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 사실 이렇게 되면 공교육까지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실 대부분의 입시생들이 그 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기준,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뭐 주변에 그런 친구 많이 있겠지만 경희정 학생도 뭐 커트라인, 수능 네. 점수 맞춰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말씀대로 좀 일찍 입시와 취업을 미리 연계시킨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안타깝게도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 때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도 네. 제가 봤을 때는 1, 2학년 때는 적성, 즉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올인하고 몰입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열정과 연관이 굉장히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학과 수업을 등한시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학과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기 학과 전공과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적성을 매치를 시켜서 3학년 때부터는 목표 직무에 대해서 경험과 경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군요. 예, 그래 그것이야말로 인생과 직업을 둘 다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인생을 먼저 산 선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얘기들을 꼭 대학생들한테 한번 해주고 싶다. 사실 인생과 직업이라는 것은 이 둘의 상관관계는 무엇 하나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이제 계속해서 혜정 학생의 직무 경험 관련 컨설팅을 진행해 주실 텐데 진행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혜정 학생에게 미리 미션을 한번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혜정 학생에게 직접 한번 들어볼 예정인데, 네. 자 혜정 학생, 제가 어떤 미션을 드렸었죠? 네, 제가 PD가 되고 싶은데 당장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께서 한번 방송 프로그램 기획을 해봐라 이렇게 미션을 내주셨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이요? 정확히 어떤 기획인가요? 일단은 PD에 대한 당장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극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스스로 만들어서라도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분명 이 부분에서 경력과 경험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자, 혜정 학생도 오케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음원 방송은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 기획하고 프로듀싱을 해서 방송을 내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라디오 혹은 팟캐스트 같은 방송을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기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실 텐데요. 혜정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가 있는 여행이라는 라디오 방송인데요.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 여행 및 데이트 장소를 소개해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여행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예. 네, 그런데 직접 여행 가기가 어려운 청취자분들도 이 방송으로서 간접적으로 이 여행을 하고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일단 그 기획 의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만약에
성취자라고 한다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곳이 있었어 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가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기획서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사실 모든 게 좀 추상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랬군요. 아직 제대로 된 기획서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실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어떤 진짜 방송국이라면 아마 이것만 가지고도 어쩌면 어떻게든 방송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해적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연습은 실전 그 이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해정학생에게 처음 처음 주었던 그런 기획서는요. 내일 당장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기획서를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서는 내일 당장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계속 카운슬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기획 의도 중에서 전설과 같은 이야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기획서를 처음 쓸 당시에 생각한 곳이 삼척에 있는 해신당 공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럼 이 해신당 공원을 소재로 제가 한번 라디오 방송처럼 한번 이렇게 읽어봐 드릴게요. 네. 오랜 옛날 신남마을에는 결혼을 약속한 처녀 애랑과 총각 덕배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애랑이 홀로 에바 위에서 해초를 채취하다가 큰 파도에 휩쓸려 그만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애랑이 죽은 후 심란 앞바다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전래동화를 읽듯이 이렇게 방송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진짜 어떤 전설을 갖다 채취해내가지고 얘기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 같은데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여행 프로그램인가요? 라디오인데. 네, 라디오는 시각적 요소를 청각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따라서 전래동화식으로 그 지역의 전설을 들려주고 조금 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다른 여행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여행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라디오는 시각적인 요소를 청각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네, 라디오는 영상과는 달리 이 시각적 요소를 느끼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청각적 요소에 의존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라디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야 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각적 요소만으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시각적 요소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청각적 요소에만 의존한다고 해서 한 곳에만 편중을 둔 방송은 좋은 방송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시각적 요소를 청각화시켜야 하는 것이 라디오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방금 라디오와 관련된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방금 이제 혜정 학생의 눈빛을 한번 봐주시라고 말씀드리셨는데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눈빛은 사람들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열정은 분명히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윤정 아나운서가 하셨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혜정 학생이 기획한 매체는 바로 라디오입니다. 근데 이 여행이라는 것은 눈으로 즐기는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라디오는 주로 청각적인 요소에 의지를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으면 사실 기획하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도 궁금해진 게 있어서 질문 하나 좀 해도 되겠죠? 혜정 학생, 여행 관련 프로그램 기획자라고 했는데 관광과 우리가 여행한다, 관광을 한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을 해주겠어요? 네, 제가 여행에 관심이 많아서 여행과 관광의 차이가 뭘까 이 생각을 예전부터 되게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관광은 패키지화된 경로에 따라서 정형화된 그 경로를 움직이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행은 개인이 혹은 단체가 어떤 정형화된 경로가 아닌 자유로운 여정을 떠나는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따라서 근데 많은 분들이 관광과 여행의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만약 이 여행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여행과 관광의 차이를 오프닝 멘트에 넣는다면은 좋은 방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네요. 네, 괜찮죠.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김승지 아나운서가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을 제가 이제 관광학과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차이냐고?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오늘 들었던 내용이 가장 훌륭한 철학적인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행과 관광의 차이에서 사실 출발하기 전에만 즐거우면 이건 100% 관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만. 그렇죠. 더불어 출발하고 난 이후에 가령 뭐 4박 5일 일정이다. 그러면 이 일정이 정해져 있다. 3박 4일, 4박 5일. 이거는 거의 또 관광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출발한 날부터 5일 뒤에는 집에 간다. 그리고 4일 뒤에 집에 간다. 2번만 자면 더 집에 갑니다. 아니면 드디어 오늘 집에 가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관광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둔다면 나는 지금까지 여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건데요. 네, 저도요. 그렇다면 이 여행에 대한 네. 의미는 뭘까요? 사실 보통 인생을 여행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특징은 어느 날 가는 날이 사실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여행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뭐 조금만 시간을 틈만 주시면 이게 시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계속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그 진행하고 있는 이 컨설팅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다음 질문 계속해서 해주시죠. 네. 그래서 혜정 학생 방송 길이는 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생각을 했나요? 네, 방송 길이에는 이 특별한 의미가 없었고요. 제 방송은 대본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방송이 전래동화식으로 전설을 이야기한 후에 여행지를 소개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분량이 길게는 나오기가 살짝 힘들 것 같고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막상 진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취업신의 한 수가 약 한 20분 정도가 되는데 20분에 필요한 대본은 A4 용지를 한 10장 분량 정도가 됩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에겐 결코 쉽지 않은 분량이다. 그렇다면 혜정 학생 입장에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 개인 시간도 보내야 되고 이런 점점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떤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저는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A4 10장 정도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많죠. 살짝 놀랐는데요. 그렇다면 제 방송 길이가 어느 정도여야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데 처음에 이런 시간을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간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형식을 정하지 않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일단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는 그 과정에 본인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시간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정해두고 싶다면 한 10분 정도로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을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가 심리적으로 가장 부담이 없는 시간이다. 물론 10분을 정확히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기준은 혜정 학생이 해보다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을 정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질문으로 혜정 학생의 기획 의도인 전설과 같은 이야기는 어떻게 수집할 건가요? 네, 일단 여행 서적을 봐도 이런 그 지역에 대한 전설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정선 아우라지 같은 데를 가도 이렇게 석상으로 세워져 있어서 이 아우라지 처녀상의 전설 이런 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행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만 해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굳이 가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찾아서 재밌게 각색만 하면 된다라고 제가 이제 가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좋은 건 한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행에 특화된 프로그램인데 주로 도시입니까 아니면 교회적인 부분입니까? 네, 제가 도시 교회를 나누기보다는 그냥 전설이 있는 장소를 소개해주면 좋겠다라는 데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도시와 교회로 나눠서 소개해주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좋다면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도시와 교회
뭐 전설은 도시에는 전설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걸 나누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 왜냐하면 오늘 제가 굉장히 뭐 공격받는 분위기 같은데 자 여행을 권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선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가령 젊은 20대들을 위한 데이트 장소로 소개를 시켜주는 거면 차가 없으면 못 가는 곳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듣고 있으니까 지금 하신 문단만 모아도 정말 좋은 기획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답은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 이럴 때 카운슬러가 해야 될 일은 깊숙한 곳에 있는 본인의 답을 스스로 찾아내고 끄집어낼 수 있도록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자 혜정 학생 생각해본 유사 프로그램의 경쟁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네, 많이 있는데 이거 방송 프로그램 실명 거론해도 되는 거죠? 네, 그 탁PD의 여행수다, 그리고 여행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등등 이렇게 여행 관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프로그램들하고 차별성은 혹시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들은 그 해외 여행을 다루고 그다음에 여행하는 TV나 그 지역을 여행한 여행 작가님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방송이에요. 반면 제 방송은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에 이야기가 있는 장소를 소개해 준 다음에 여행지를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국내 여행이라는 점, 그리고 장소에 대한 전설 이야기를 먼저 들려준다는 점이 다른 여행 방송 프로그램과는 가장 큰 차별성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컨설팅한 내용을 제가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프로그램명은 이야기가 있는 여행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여행에 있는 이야기로 하는 게 주체를 바꾸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구분은 라디오 음원 방송이고요. 예. 자, 기획 의도를 제가 수정을 해봤습니다. 여행과 관광의 의미가 혼동되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여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보는 방송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특정 지역의 전설들을 모아서 이야기 형식으로 흥미롭게 각색해 청취자들에게 들려주며 마치 앉아서 그 지역의 그 시간대를 방문한 것 같은 간접 경험을 전해주는 전설 스토리텔링 음원 방송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원도 삼척시에 소재한 해신당 공원의 에바이 전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송을 듣고 해당 지역에 대한 방문 욕구가 생기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자가용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을 이원화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획서로 한번 수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훨씬 더 구체적인 느낌. 네. 예. 처음에 보여줬던 기획서랑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혜정 학생 오늘 컨설팅 소감 어땠나요? 네, 제가 사실 미션을 처음에 받고 이 네. 기획안을 작성했을 당시에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구체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장님이 이렇게 수정해 주신 기획안을 보니까 제가 조금 많이 추상적이게 썼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건 완전한 기획안이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완전한 기획서를 스스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청취자다, 시청자다 생각을 하고 내가 청취자라면 어떤 걸 더 좋아할까라고 좀 생각해보는 것도 어떤 그런 좋은 컨텐츠를 고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소장님 이게 프로그램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PD도 워낙 다양한 직군이 있고 예능, 뭐 교양, 뉴스, 라디오 이게 세분화돼 있는데 이렇게 PD를 하고 싶어하는 혜정양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장르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좀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포괄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나을까요? 사실 PD라는 거에 대한 자기 전공을 정해지는 거는 들어가서 회사가 정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긴 하죠. 그러면 예.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PD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듀싱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장르 있습니다. 구분은 특별히 할 거 없이 일단 PD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그 기획서 얘기를 좀 다시 해보면 이게 소장님 이게 기획 의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목표는
바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완벽한 기획서인 건데 네.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음 주 오늘에 없었던 마지막 알파 부분을 다음 주에 채워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서를 만드는 컨설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직무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앞으로 취업신의 한 수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에게 1대1로 컨설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잡정보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조세호 씨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저희는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